안녕하십니까. 퓨어스토리지의 김민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퓨어 엑셀러레이터 디지털 2021 행사의 주제, 그러니까 기획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디지털 2021의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의 트렌드를 봤을 때 기존에는 고객분들이 뭐 프로덕트를 사거나 아니면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사서 본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본인들의 서비스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용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한 4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약간 CIO의 어젠다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라면은 코비드 상황이 나온 다음부터 사실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마치 음, 그냥 일상 용어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얘기로 저한테는 와닿냐면은 옛날에 그 AI나 뭐 머신러닝들이 어떤 IT 부류의 얘기였는데 갑자기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부터 그 현상이 나오면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모두 일반화된 얘기가 됐고 지금은 완전히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텀이 된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그 보통 DT 또는 DX라고 표현을 요즘은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CIO의 어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은 그 CEO의 어젠다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고객한테 어, 좋은 의미로 와닿냐면은 저희 맨 마지막에 이제 우, 우측으로 보시면 아웃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한다. 야, 이 투자를 왜 해야 돼? 그럼 IT를 이런 거를 투자를 해서 이런 ROI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를 내가 CIO가 이런 IT를 투자해서 이런 아웃컴이 나온다는 거를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내가 서비스형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도 비즈니스가 어떻게 그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좀 리스크를 가장 적게 가져가면서 스타트 스몰로 하고 내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IT를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는 패턴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고객분들의 아웃컴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퓨어스트리트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를 퓨어 엑셀러레이터 디지털 2021 행사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번 행사의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김지명 사모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하냐면은 옛날에는 한 이틀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한 3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퓨어 엑셀러레이터 진행했다라면은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된 맞춤,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고객분들이 관심 사항들을 보여드리면 그거에 맞게 70여 개의 토픽들이 고객의 관심사에 맞춰서 온디맨드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고객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고객의 피로감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 한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거를 디지털 2022를 진행할 때는 한 7,500명의 모객을 했는데 실제로 한 두 배 정도, 13,000명의 고객과 파트너들이 이 행사에 등록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계속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내일 키노트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서부터는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자세하게 기술적인 내용으로 전달을 하고 또 고객의 사례를 전달해서 이런 고객들은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의 토픽들은 그래서 비즈니스 앱,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던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뭐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주제들이 갖고 있고 그거에 관심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은 그거를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그 고객의
아웃컴 드리븐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는 저희는 항상 이제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비전, 그러니까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모호하다고 좀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입장에서 스토리지를 쓴 게 많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의 비전은 저장된 데이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용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스토리지로서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큰 비전을 갖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노베이션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오늘 설명은 맨 마지막에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저희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성립할 때 혁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토리지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이 IT 시장을 리딩할 수 있을 거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의 어떻게 되면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제품 아니면 고객의 환경이 변해도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고객의 환경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퓨어 스토리지 제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거 밑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 클라우드 레디니스를 가져가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객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지 저희 제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을 보시면 클라우드 레디 모멘텀이라는 건데, 그거에 이제 골자를 보면은 저희가 포트웍스를 지난 연도에 합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고객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이 제품이 어떻게 퓨어 스토리지의 제품의 포트폴리오로 연동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존의 포트웍스가 지원하던 외부와의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번에 퓨어 디지털 엑셀레이터 2022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포트웍스를 합병한 것을 제품에 녹여냈고 어떻게 고객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공유해 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포트웍스 2008 신규 버전이 나와서 그 제품들이 모두 기존에 있던 저희의 포트폴리오인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퓨어 원과 완벽하게 연동이 되며, 나아가서 다른 제품들과도 연동을 지원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퓨어 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타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 업데이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AI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고객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저희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그 다른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처럼 저희 그냥 퓨어원에 접속을 하셔서 스토리지를 그냥 구매하고 확장하실 수 있는 온택트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클라우드 레디인데요. 그 클라우드 레디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모든 저희의 제품을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모빌리티를 극대화해서 그게 하이브리드가 됐던 멀티 클라우드가 됐던 어디에 있던 간에 데이터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웍스와 퓨어 스토리지의 기존 포트폴리오와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장을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고객들이 요즘 이제 만나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라우드라는 표현보다는 요즘 더 많이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그 안에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컨테이너 베이스의 모습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베어 메탈 아니면 VM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라이트한 하고 서비스 자체를 작게 작게 쪼개서 어떤 가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애플리케이션 방향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서비스 아키텍처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여전히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개발을 한 부분이 클라우드에 있던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냥 다시 온프레임으로 오든 아니면은 본인들이 운영하던 개발 환경이 AWS였는데 애저로 옮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들을 옮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엣지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스토리지 관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미 포트웍스를 합병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퓨어스토리의 기존 제품과 연동을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완성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을 생성을 했을 때 그때 컨테이너들이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요청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API 드리븐으로 저희 제품들에 자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패키지가 인테그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블락 또는 파일 시스템에 고객분들이 난 블락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아니야, 나는 파일로 사진이냐 언스트럭티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싶어 할 때 저희의 그 포트웍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토리지가 할당이 되고 고객분들은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스케일러빌리티나 리질리언시 분들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만약에 맨 좌측에 있는 플래시 어레이 C에다가 볼륨을 할당했는데 만약에 플래시 어레이 C에 무슨 장애가 생겨서 그 볼륨이 억세스가 안 되면요. 다시 그 플래시 어레이 X로 볼륨 할당을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질리언시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의 모든 프로덕트 라인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 포트웍스 2.8 버전은 VM웨어 탄주 환경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나는 VM웨어 탄주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포트웍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스토리지를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저희의 퓨어원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분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덕트들하고 포트웍스의 연동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다른 벤더의 솔루션하고의 연동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고객분들이 사용하면서 자기가 그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 회사를 설립할 때서부터 퓨어원이라는 제품을 계속 갖고 왔고 사실은 이 제품이 굉장히 혁신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클라우드 베이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경쟁사들도 모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사일로로 두지 않고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로 모두 지원 모델을 바꿨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제품들도 모두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머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퓨어원이라는 건 항상 저희가 이렇게 자랑을 해도 넘치지 않을 만큼 좀 자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관점에서 퓨어원을 이제 포트웍스도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웍스에서 사용했던 어떤 고객분들이 뭐 컨테이너를 요청을 해서 스토리지가 할당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나서 자동으로 DR이 움직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그들이 모두 퓨어원으로 가서 고객분들이 내 스토리지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내 스토리지가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이미 로그는 클라우드에 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가시성을 가졌다고, 모니터링의 가시성도 모두 통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클라우드 레디니스 모멘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이렇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제품의 백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로 블락으로 컨테이너에서 블락으로 이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받고 그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을 때 플래시 블레이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고요. API도 모두 연동을 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제품의 연동일 뿐이고, 만약에 고객분들이 맨 마지막에 지금 왼쪽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티어 데이터 투 클라우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렇게 온프렘에서 지금 포트웍스를 갖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활용하시다가 나는 데이터 백업을 굳이 저렇게 플래시 블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아카이브 용도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 클라우드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두 연동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클라우드 레디니스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디지털 베스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밑에 보면 단순함, 그다음에 프리딕티브 서포트, 스트림라인드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 왜 굳이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이런 퓨어원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를 갖고 왔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고객분들이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의 환경을 모두 변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저희가 부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고객들과 비대면으로서, 그리고 그 비대면을 나아가서 온택트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고객한테 쉽게 UX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훨씬 자기가 그냥 주도해서 그냥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친근하게 모든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더 퓨어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인 부분이 뭐냐면, 고객분들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에셋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를 더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그 코비드 전의 상황에는 보통은 영업사원이나 저희의 엔지니어들이 고객사를 방문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주간 분기마다 이런 보고서를 한 10장짜리를 만들면서 고객님 이 고객사에는 저희 10대의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고 사용료는 이렇게 되며 뭐 장애는 이런 게 나는데 이렇게 조치가 됐으며 뭐 이렇게 앞으로 이만큼 찼기 때문에 다른 걸 좀 더 확장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 그 연속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기적인 그냥 약간 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제품을 업데이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저희들을 불러서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를 드렸다라면 지금의 모습은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클라우드로 인터넷으로 피어온에 접속을 해서 내 장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라고 하는 모습들을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체크 포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끔 이제 고객분들이 랜섬웨어 얘기를 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니네들이 그 랜섬웨어를 그 처음부터 차단을 하니 그건 아닙니다, 고객님. 그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것은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요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하면 고객 어떻게 하냐면 랜섬웨어를 어택을 당해서 그 데이터 자체가 락인이 되면 사실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만 그 데이터를 풀어주거나 뭐 아니면 돌려주거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랜섬웨어 프로텍션이라는 건 뭐냐면 랜섬웨어는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생각해볼까 이 데이터를 굳이 그렇게 돈을 주면서 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만약에 다 백업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복구해서 살릴 수만 있다라면 그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쉽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 백업을 했고 그 데이터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들어와서 만약에 프로덕션 데이터는 되게 보안이 잘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이 좀 약한 데가 그 아카이브 돼 있는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들어와서 뭔가 그 데이터를 탈취해 가려고 하는 위협이 있을 때는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걸어놓고 프로텍션을 했기 때문에 해커가 그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그걸 고객분들이 클릭 같은 방향으로 쉽게 그냥 엔지니어 없이도 그 랜섬웨어 프로텍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기존에는 VM별로만 됐었는데 포트웍스가 오면서 컨테이너까지도 이제 스토리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엔지니어 도움 없이 본인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AI 드리븐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말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AI 엔진을 강화를 해서 고객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고객의 로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할 때 뭐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스토리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약에 VM웨어 환경이다 아니면 고객들이 오픈시프트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로그들이 계속 뭐 스토리지를 연결하고 뗐다 붙이고 아니면 라이트가 막 발생하고 리드가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AI 엔진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VM웨어 무슨 버전에서 VM웨어 탄주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어떤 버그가 있다는 걸 저희가 미리 알아서 고객한테 노티를 드리는 겁니다. 에러가 나기 전에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고객님 이런 패치를 적용하시면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AI 엔진이 계속 서칭을 하고 있다가 고객한테 연락을 먼저 드리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넷뉴 워크로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객분들이 스토리지를 구매하셨고 근데 이제 스토리지에 새로운 서비스를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에 그 서비스를 올려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으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엔지니어를 불러서 어떤 테이블 미팅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본인이 직접 퓨어원에 들어가셔서 그 넷뉴 워크로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나는 요번에 오라클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오라클의 어떤 버전으로 넣어서 이만한 데이터 양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의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에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랑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고객분들이 애저 서비스 형태로 구매를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워크로드들을 그러니까 지금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스토리지가 밑단에 있는지를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분들이 보는 건 예를 들어서 100TB, 200TB가 나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 내가 OLTP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간하고 그다음에 뭐 용량을 하시면은 그거가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으신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벤더들, 그러니까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곳에서는 본인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컨섬션을 할지를 본인들이 셀프로 이렇게 하시고 계약을 하십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블락스토어 포 AWS 애저, 그다음에 퓨어 애저 서비스, 포트웍스 추가로 이제 저희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온택트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페이지들을 만들었고 고객분들이 굳이 퓨어 스토리지 영업사원들하고 이렇게 테이블 미팅을 안 하고도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받아갈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방편을 퓨어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고객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캐퍼시티를 늘려보고 기간을 늘려봤을 때, 그러니까 캐퍼시티를 늘려보고 뭐 기간을 고정을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소비가 되는지도 모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린 건 그거에 대한 것을 모두 주문을 넣고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모두 트랙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유연하고 자동화된 제품 통합으로 모든 클라우드 정책을 지원합니다. 라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말씀드리는 포트웍스 2.8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의 제품과 완벽한 연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VM웨어 탄주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퓨어원 기능의 가능화로 고객의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를 경험하려고 경험을 지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장애 상황이 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메타라는 엔진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에서 어떻게 워크로드를 본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지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비대면으로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들이 자가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페이지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크게 퓨어 엑셀러레이터 키노트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70개의 세션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웃컴 베이스 그러니까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에 대한 ROI를 최대한 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4주간 진행되는 70개의 세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오늘 퓨어 스토리지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노베이션 리더십인데 그것은 저희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두 장을 가지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번 보셨을 건데요. 그리고 저번 분기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실적 발표와 중요 임원 어나운스먼트와 저희가 코비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작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1.68 빌리언을 했고 8천 개 넘는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고객사의 만족도는 NPS 스코어 지수로 83.5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장의 기관에서의 보는 퓨어 스토리지는 7년 연속 가드너 매직 쿼트런트의 올 플래시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서 1등을 가는 스토리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지표가 반증하는 것은 퓨어 스토리지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받는 아니면 시장 기관들에게 받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제품을 제공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퓨리티라는 OS, 플래시 블레이드, 플래시 어레이 X, C와 같은 기존의 많은 고객분들이 보셨던 물리적인 스토리지의 형태, 나아가서 그 다음에 포트웍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의 모니터링 툴인 퓨어 원, 그 다음에 컨섬션 비즈니스 서비스형 구독 모델인 퓨어 에즈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로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거나 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고객분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컨테이너가 됐건 VM웨어가 됐건 베어메탈을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거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스택, VM웨어, 오픈시프트 뭐 그런 것들을 다 쿠버네티크스를 모두 같이 연동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결국에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I/O 패턴을 지원하는 스토리지를 개발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퓨어 엑셀러레이터 디지털 2021 본사에서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5월 달에 지금 본사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한 2달 뒤쯤에 저희는 퓨어 엑셀러레이터 디지털 라이브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거를 7월 7일과 8일 날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굉장히 많은 지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차별화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 디지털 컨텐츠들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